최저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말,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월했어요. 시간급으로 따졌을 때 말입니다. 209원의 차이가 납니다. 209원. 와, 엄청나죠. 이것도 말입니다. 일본의 도쿄도, 일본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도쿄하고 비교했을 때 209원의 차이가 나요. 도쿄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일본은 이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쿄도가 가장 비쌉니다. 도쿄도가 가장 비싼데 그 도쿄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똑같잖아요. 그죠? 업종별로 뭐 지역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본을 도쿄도를 넘어선다는 건 진짜 이러다 다 주고 이 말이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넘어서 버렸습니다. 2022년 2022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요, 최저임금은요, 주유수당을 포함하니까 1992원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도쿄도에는요 1783원이에요. 일본을 추월해버렸어요. 2020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308원이었거든요. 일본 도쿄도는 1197원이었고요. 오히려 일본이 훨씬 비쌌어요. 그러던 것이 2021년에 와서 일본은 최저임금이 내려갔습니다. 1553원으로. 우리는 또 올라갔어요. 1464원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하고는 기술 격차가 납니다. 기술 격차가. 그런데 이 기술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고 일본은 주유수당이 없어요. 원래 주유수당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국민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거야. 하루는 쉬어라. 그러면 정부가 돈 줄게. 그래서 주 7일을 주 6일만 일하고도 주 7일 월급을 받았거든요. 일본은 이것을요 1990년에 폐지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굳이 말입니다. 주유수당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유수당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주유수당을 안 주려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유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 청년들에게는요 오히려 이게 뜀뛰기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일본 도쿄도 말고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러면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오키나와는 여러분 8,494원입니다. 8,494원. 그러면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099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키나와가 8,494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저는 이게 우리 경쟁력을 완전히 깔아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오키나와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뭐 게임이 되겠어요. 만약에 오키나와에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을 짓는다고. 예. 그러면 지금 8,494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공장을 지을 건데 우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되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저는 그게 진짜 충격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 이러다 다 죽어 이런 표현을 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난 5년 동안 41.6%나 올렸습니다. 일본은 13% 올렸고요. 그러니 당연히 추월이 되겠죠. 당연히 추월이 되겠죠. 예, 이게 말입니다.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올라서 지금 경쟁력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는요. 16.4% 올렸죠. 2019년에는 10.9% 올렸습니다. 2020년 2.9%, 예, 2021년 1.5%인데요.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미쳤나 봐요. 5.05%까지 올랐어요. 예,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데 예, 최저임금위원회 예, 거기는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까지 올릴까요? 5.05%까지 올릴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웬만하면 험한 말 안 쓰려고 합니다. 험한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이만큼 오르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여러분 여기 최저임금에다가 9,160원에다가 주유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1,992원이잖아요. 1,992원. 그러면 오키나와가 8,494원이니까 무려 차이가 말입니다. 2,498원이 납니다. 2,498원. 도쿄도보다 비싸졌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오키나와부터까지 이렇게 비슷하면 야, 저는 대한민국이 괜찮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물가를 통제하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생겼어요. 물가가 올라가면요 서민의 삶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게다가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잖아요. 뭐 LG가 제일 먼저 나서서 지금 월급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 터지거든요.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요 가장 힘든 사람들은요 국민입니다. 서민이고요. 취약계층이고요. 진짜 상황이 안타깝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가야 하나. 왜 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장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게 보조를 맞춰줘야지 전 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16.4%, 10.9% 이렇게 올리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잖아요. 저는 제발이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작아서 글자는 작아 잘 안 보이는데요. 2021년 기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측정한 건데 대한민국 세계 8위입니다. 세계 8위 61.2%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요. OECD 기준 이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OECD 기준은 55.2%예요. G7 기준 49.2%예요. 49.2%.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기업 정책이 지난 5년간 죄송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주먹국으로 이념에 얽매여서 적폐 세력이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높은 중위임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거의 없어요. 이념에 치우친 나라들 있잖아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91.9%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엉망이죠. 경쟁력이라고는 없잖아요. 여기에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좌파 성향이 강한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60.9%고요. 영국은 58.2%입니다. 저는 독일 같은 나라가 우리하고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53.8%입니다. 53.8%. 일본은요. 45.5%예요. 45.5%. 미국이요. 28.3%입니다. 28.3%.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다 죽는단 말이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발 기업 정책, 산업 정책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돼요. 마치 보복하듯이 마치 복수하듯이 그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마치 복수하듯이 저는 정책을 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다 약해져가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운 요소입니다.